자, 다음 200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9번부터 이제 쭉 진행 한번 해보자. 자, 문제. 우리 아까 순열의 뜻, NPR의 뜻이 뭐였죠? N명 중에서 R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방법까지 수였죠. 이 정의를 이용해서 가는 게 이제 필수예제 9번부터야. 자, 가볼게.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사는다는 방법은 5명 중에 5명을 모두 택하는 것이니까 5P5가 되겠고 5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5팩은 얼마라 그랬어? 벡터 적으면 안 되지. 총 120가지라 그랬죠. 요거는 외워주시고, 다음 2번 문제는 5명 중에 3명만 뽑으니까 5P3이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가지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자. 세 번째 문제는 위치가 다른 대표 2명을 뽑는 거거든. 즉 대표와 부대표 또는 반장과 부반장, 뭐 이렇게 서로 직위가 다른 대표 2명을 뽑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 5명 A, B, C, D, E가 있을 때 대표와 부대표를 뽑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그냥 이렇게 2자리를 뽑는 거죠. 근데 여기 A, B 오는 거랑 B, A 오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죠. A가 대표되고 B가 부대표되는 거랑 B가 대표되고 A가 부대표되는 건 다른 경우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2명을 뽑을 거야. 누구를? 대표와 부대표가 될 사람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그 2명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것까지 세는 거니까 결국에 이 관점하에서 5명 중에 2명 택해서 뭐 해야 돼? 일렬로 나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5P2인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4거든. 그래서 답이 20가지인데,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데, 지금처럼 선생님이 세팅하는 이 방법을 외우세요. 이게 중학교식 방법인 거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죠. 그럼 대표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5명, 1명이 오게 되면 부대표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1명 지우고 4명, 이렇게 곱해주는 방법이 중학교식 풀이고, 지금처럼 선생님이 해석해서 푸는 방법이 고등학교식 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20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1페이지 이웃하기 문제는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이에요. 얘도 문제에 나왔던 거고, 그때 선생님이랑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다라면 어떻게 선생님이 정리해 줬냐면, 자,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뭐 하자? 묶자. 그래서 두 번째, 묶어서 몇 명이라고 생각하자? 묶어서 1명이라고 생각하자. 그 덩어리 자체를 1명으로 생각해서 묶어서 뭐 하자? 묶어서 나열하고, 그 다음에 묶음 안에 있는 애들끼리도 뭐 하자? 나열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 자, 그럼 이 관점하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남학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4명이 있고, 여학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3명이 있대요. 그럼 총 7명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여학생 3명이 뭐하게? 이웃하대요. 이웃하게 나열해달래. 그럼 얘네들끼리는 뭐 해야 돼? 얘네들만 7명이 나열했을 때 A, B, A, B, D, C, C 이렇게 있다고 볼게. 그럼 남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여학생 3명은 이웃한 거야, 안 한 거야? A와 B는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웃한 거지만 C는 떨어져 있으니까 이웃한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3명 모두 이웃해야 된다는 건 이 3명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이웃해야 되는 애들은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그냥 몇 명이라고 생각하자고? 1명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총 몇 명이 돼요?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되죠. 그럼 5명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팩이었어? 5팩이었죠. 그제?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거든. 또 하나는 어떻게 있어? A, A, B, C, 뭐 B, C, D 뭐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겠죠. 얘네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이동할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학생들끼리 또 나열하는, 즉 다시 말해서 BAC, BCD
남학생들은 위치가 똑같은데 여학생들이 위치가 바뀌면 얘네 두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팩을 곱한 거는 그냥 여학생들을 하나라고 보고서 나열한 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경우까지 세야 되니까 여학생들이 나열하는 경우인 몇 팩? 3팩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여학생들 3명이 나열하는 거니까 3P3이 될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묶어서 한 명으로 생각해서 나열하는 게 5팩, 5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뭘 곱하자? 그 묶음 안에 있는 여학생들이 나열하는 가지수 3팩을 곱해주자. 그래서 이웃하기 문제는 묶어서 나열, 묶음 안에서 나열을 뭐 해주자? 곱해준다. 그러니까 더하기는 그냥 그 추가라는 뜻인 거고, 정확히 말하면 그 방법 가지수를 곱해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또 가볼게. 자, 두 번째 문제는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웃하기 문제의 매뉴얼이라면, 이웃하지 않기 문제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냐면, 그 상관없는 집단 있죠. 즉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집단, 지금은 누구예요? 남학생들이지. 그 남학생들 먼저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을 나열하는 방법. 자, 이렇게 갈 거거든. 다시 한번 적어볼게. 남학생들이 4명이 있고 여학생들이 3명이 있을 때 얘네들이, 여학생들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누가 상관이 없는 거야? 남학생들이 이웃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나열하자. 몇 팩이에요? 4팩이겠지. 그럼 남학생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 거야. 그럼 이 나열된 상태에서, 자 보세요, 요런 자리들이 남학생들과 남학생들 사이랑 바깥이 될 거거든. 그럼 요런 자리에 여학생들이 뭐 하기만 하면 돼? 한 명씩 들어오기만 한다면 절대로 여학생들은 붙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자리가 몇 자리 있어? 총 5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5자리 중에서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 몇 자리를 뽑아야 돼요? 3명이니까 3자리를 택해야 되겠지?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택해서 뭐 해야 돼요? 만약 선생님이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를 택했다 보자.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거나, 또는 B가 먼저 들어오고 A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거나 위치가 바뀌는 나열이 일어나죠.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택한 후에 나열을 해야 되니까 바로 뭐에 해당돼요? 순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5P3을 곱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풀기가 좀 어려우면, 지금처럼 해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일단 남학생들 곱한 후에, 자, 이 여학생 한 명이 들어갈 자리를 찾자. 몇 가지? 5가지. 그럼 한 명 들어보내면 다음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는 4가지. 그리고 마지막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는 3가지. 자, 이렇게 곱하셔도 돼요.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중학교식 방법인 거고,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이 고등학교식 해석적으로 가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편한 걸로 구해주시고, 웬만하면 해석적으로 가게끔, 처음에는 어려우면 이걸로 가다가 계속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더 나중을 위해서 좋을 거예요. 우리가 고3 때 확통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이웃하기도 했고 이웃하지 않기도 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는 교대로 나열하는 문제예요. 자, 교대로 나열한다는 뜻은 남자 다음에는 여자가 오고 여자 다음엔 남자가 와서 남녀 또는 연합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걸 교대로 나열한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은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기 때문에 뭐는 불가능하냐면, 남자 오고 여자 오고 남자 오고 여자 오고 남자 오고 여자 오고 남자로 끝나는 얘는 가능한데, 여자 오고 남자 오고 여자 오고 남자 오고 여자 오고 남자가 와버리면
남자가 한 명이 남기 때문에 교대가 안 되죠. 그래서 명수 차이가 한 명이 더 클 때는 반드시 그 한 명 큰 집단이 먼저 와야 되고 작으면 안 돼. 근데 만약 여자도 4명이었다 그러면 둘 다 가능하게 돼 있죠. 그럼 그때는 둘 다 구해주셔야 돼. 지금은 3명이니까 요 경우만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각각 나열하는 거예요. 여학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남학생들만 일렬로 나열하자. 4명이 그냥 그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4팩이겠지. 그리고 마찬가지 여학생들도 남학생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학생들만 3명 나열하자. 몇 팩이야? 3팩이겠죠. 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교대로 나열하는 방법 가지수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다음 20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02페이지의 필수예제 11번 트라이앵글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럼 겹치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8개 모두 나열한다면 8팩이 될 텐데, 첫 번째 문제부터 조건이 주어져서 이제 조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나열하냐면 가보자. 자, 일단 밑에 있는 마지막 문제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좀 구별해 볼게. T, R, I, A, 그 다음에 N, G, L, E 이렇게 자음 5개와 모음 3개로 구분되어 있는 단어네. 네,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8자리 중에서 맨 앞자리에는 T가 오고 맨 뒷자리에는 L이 왔으면 한데, 그럼 T랑 L은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럼 나머지 몇 자리? 6자리만 남는 6개의 문자를 일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P6이 될 거고 6팩이겠죠. 그래서 720까지가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조금 어렵거든.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TO랑 A 사이에 이렇게 2개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나열해 달래. 그 말은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막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T, R, N, A, L, G, E, I 뭐 이렇게 나열하는 건 가능한 거야. 왜? T랑 A 사이에 몇 개가 왔으니까? 2개가 왔으니까. 물론 A, L, G, T, 뭐뭐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와도 돼요. 즉 T랑 A의 위치는 관계는 없어. 둘 사이에만 2개의 문자가 오게끔 나열하는 방법 가지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T랑 A 사이에 올 문자부터 정해놓고 가는 거야. 그럼 T랑 A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R하고 N을 뽑았다고 쳤을 때 얘네들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되니까 나열이 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가지수를 구해주셔서 여기다가 정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계속 이어가서 곱할 거니까 세팅이 끝났죠. 근데 아직 안 끝난 게 TA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AT도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 또 2가지를 곱해 주시는 거야. 이 2가지는 뭐야? T랑 A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럼 이제 얘까지 곱해버리면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뭐를? 이 나열은 확정을 시킬 수가 있고, 얘네 말고 나머지 문자들 4개를 적어주게 되면 LI 그리고 뭐 있죠? LI, G, E 이렇게 있네. 그럼 얘네들을 나열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얘네들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라고 봐도 돼요. 그럼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되니까 5개를 나열해주면 5팩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거고,
자, 다음 마지막 3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3번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럼 봐봐. 8개의 문자가 이렇게 나열이 될 텐데 양쪽 끝이라는 거는 얘 아니면 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양쪽 끝 중에 적어도 하나에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 R이 오거나 또는 I가 와서 지금처럼 자음과 모음이 와도 되고요. 또는 자음과 자음이 와도 돼. 근데 어떤 경우만 안 돼? 모음과 모음이 오는 경우만 안 돼요. 왜? 한쪽 끝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자음이 와야 된대. 그러면 선생님은 저번에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푼다 했죠? 적어도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뺀다 그랬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반대 경우의 수를 빼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이 8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는 8팩까지가 될 거야. 근데 반대 가지수는 뭐예요? 방금 선생님 말한 대로 안 되는 경우는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겠죠? 그럼 여기도 모음 오고 여기도 모음 오는데 모음이 지금 몇 개야? 3개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뭐 해야 돼? 일렬로 나열해야 되겠죠? 또는 어떻게 하자고? 여기 올 수 있는 모음 개수 3개, 여기 올 수 있는 모음 개수 2개를 곱해 주셔도 되고, 그게 똑같이 3p이겠죠? 자, 그럼 3p를 곱하면서 여기에는 i가 오고 여기에는 a가 왔다고 쳐보자. 그럼 남은 6개의 문자를 여기다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 6팩이 되겠죠. 바로 이게 반대 사건에 해당하는 거라서 8팩에서 얘를 빼주시면 돼. 자, 그럼 이거 뺄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가볼 텐데, 그냥 계산해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해주시냐면 8팩을 8 곱하기 7 곱하기 6, 5, 4, 3, 2, 1, 즉 6팩인 거죠. 여기에서 얘 3p는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6팩이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6팩으로 묶어버리기 위해서. 그럼 얘는 56이고 얘는 6이니까 곱하기 6팩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50 곱하기 6팩이 되는데 6팩은 얼마였죠? 720이었으니까 360에 0을 2개 붙인 정답은 36,000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좀 계산이 크게 나왔는데 뭐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구한다 정도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필수예제 12번으로 가보자. 자, 필수예제 12번은 6개의 숫자 0, 1, 3, 4, 5라는 숫자 카드가 있나봐. 뭐 카드라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숫자가 있는데 4개의 숫자를 택해서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0, 1, 2, 3, 4, 5라는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택해서 4자릿수를 만든다 했으니까, 자, 가볼게요. 자, 원래 중학교 때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 그냥 4자리 자연수를 구하래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 모두지. 1, 2, 3, 4, 5, 5가지. 곱하기, 그럼 여기 1이 왔다 쳤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건 1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시 5가지. 그럼 여기 0이 왔다고 쳤을 때 0 못 오고 나머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 2가 왔다고 쳤을 때 나머지 3, 4, 5 중에 여기 3가지. 그래서 다 곱해주시면 20, 60, 바로 300이 되겠네. 맞죠? 300까지. 그래서 답이 300까지다 이렇게 구했던 게 중학교식 풀이라면, 고등학교식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여기 6개 중에서 몇 개 택해야 돼? 4개 택해야 되죠? 그래서 6P4를 해서 이 중에 4개 택해서 나열해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뭐가 일어나요? 0, 1, 2, 3 이런 애들도 세버리게 되지. 근데 얘는 네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가 될 거기 때문에 빼야 돼. 그럼 뭘 빼냐? 맨 앞에 0이 오는 가지수를 빼자 이거야. 그러면 0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럼 나머지 다섯 가지가 되고 자릿수는 세 자리가 되죠.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맨 앞에 0 오는 경우는 다 세게 되니까 바로 5, P, 3 다시 말해서 1, 2, 3, 4, 5 5가지 중에서 요 세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를 빼자 이거야. 왜? 맨 앞을 0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세버리면 그냥 얘네들은 전부 다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빼주게 되면 6, 5, 4, 3에서 5, 4, 3을 빼주자는 거죠. 그럼 5, 4, 3으로 묶여버리네. 그러면 그냥 계산할게요. 얘가 20, 60, 360 빼기 60.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나와? 300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얘가 중학교식 풀이 방법, 얘는 고등학교식 해석을 이용한 방법.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중학교식에서 고등학교식을 비교해주는 이유는 처음부터 고등학교식을 바로 대입해서 가버리면 너무 헷갈리고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천천히 오라는 거야. 중학교식 할 거면 중학교식 하고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물들면서 고등학교식을 습득하자는 거라서 두 가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볼게. 0, 1, 2, 3, 4, 5란 6가지 카드 중에서 네 자릿수를 만들 건데 짝수를 만들 거래요, 이번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짝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끝이 짝수는 되겠죠. 그럼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세 개니까 그냥 여기 세 가지 하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곱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 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냥 지금 계속 가볼게. 자, 0이 왔다라고 해볼게. 그럼 남은 건 1, 2, 3, 4, 5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5가지, 4가지, 3가지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5, P, 3이 될 거야. 근데 봐봐. 2가 오게 되면 남는 건 0, 1, 3, 4, 5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택해버리면 되는데 안 되죠. 0은 올 수가 없잖아. 그럼 2도 여기 이미 와버렸고 0도 못 오니까 4가지만 되겠죠. 그리고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아까 위에 0이 왔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5개가 올 수 있고 4개가 올 수 있고 3개가 올 수 있었다고. 근데 2가 와버리면 5개가 못 오죠. 0이 못 오니까. 그리고 0이 빠져서 4개인데 다시 여기서는 0이 올 수 있으니까 또 4개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 4가 왔을 때도 2랑 왔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3개로 묶을 수 없는 이유는 0이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수의 배열과 2랑 4가 앞에 수의 배열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가 60가지, 얘네 둘이가 48, 48가지니까 전부 다 더해주시면 96 더하기 60이니까 정답은 156가지가 되겠다 라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마지막 4의 배수의 개수에 대해서 가보자. 똑같이 0, 1, 2, 3, 4, 5가 되는데 자, 4의 배수를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의 배수는 끝자리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 100이 4의 배수죠. 그럼 200, 300, 400, 1500 즉 전부 다 100의 배수들은 다 4의 배수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23,016을 봤을 때 어차피 2316이죠. 2316을 봤을 때 어차피 2300은 4의 배수일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만 신경 쓰면 돼? 요 두 자리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놓을게.
4의 배수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끝자리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정리하자. 2의 배수는 그냥 마지막 자리만 뭐면 돼? 짝수면 2의 배수요.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 라고 본다면, 자, 선생님이 123을 적었어요. 그럼 1초 만에 3의 배수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각 자릿수를 한번 더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봐. 6이죠. 6이 3의 배수죠? 그럼 얘는 3의 배수야. 무슨 말이냐면 1, 2, 5, 7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볼게. 그러면 더해보자. 3, 8, 15 되죠. 그럼 3의 배수잖아? 그래서 얘는 3의 배수야. 즉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거야.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은 4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끝자리 두 자리만 신경 쓰면 돼. 자, 네 자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기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라고 봤을 때 요거는 노가다. 04, 4의 배수죠. 그럼 0이 왔을 때는 4밖에 없어요. 근데 1이 왔을 때는 2밖에 없죠. 그 다음에 2가 왔을 때는 0도 있고 4도 있죠. 20과 24 모두 다 4의 배수니까 3은 2밖에 없고요. 4는 0밖에 없어요. 그러면 5도 2밖에 없지. 자, 이렇게 앞자리가 분리된 상태에서 올 수 있는 4의 배수를 다 구해봤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친 애들만 봐봐. 모두 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애야? 0이 포함되어 있는 애죠? 그럼 걔네들의 앞자리의 곱셈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0하고 4가 빠지면 여기가 4개가 남으니까 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얘네 모두 다 4 곱하기 3이 되는 12일 거야. 그럼 12가 총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그럼 지금은 파란색으로 바꿔서 그럼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애 한번 가보자. 1, 2 가보자. 1, 2를 빼면 0, 3, 4, 5가 남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건 0이 못 오니까 3가지죠.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3이 왔다고 쳤을 때도 이렇게 3가지가 또 남으니까 여기도 3가지일 거야. 그럼 9가 되죠? 근데 몇 개 있어? 9가 4개가 있네. 그래서 정답이 36 더하기 36이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72가지가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마 203페이지는 밑에 있는 273번에 3번 3의 배수 개수 세는 게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럼 요거를 힌트로 해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을 해주시고, 자, 우리 드디어 마지막 204페이지의 필수 예제 13번 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필수 예제 13번은 사전식 배열이고요.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자, 사전식 배열이란 건 뭐냐면 앞자리에 알파벳이 빠른 것부터 나온다는 건데, 자, 무슨 말이야? A, B, C, D, E를 사전식 배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A, B, C, D, E가 나오게 되죠. 왜? 알파벳이 빠른 것부터. 그럼 그 다음엔 누가 나와? A, B, C, E, D가 나와서 알파벳이 빠른 것들이 앞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 끝에 있는 2개 바뀌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럼 얘네가 바뀌면 C가 끝났잖아. 그래서 A, B 다음에 C 다음 누가 나와요? 그 다음 C보다 다음 알파벳 D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알파벳인 C와 E. 그럼 그 다음은 A, B, D에 두고 E, C. 자, D가 끝났죠? 그럼 누가 나와야 돼? A, B, E가 나와야 되지. 그럼 E 다음에는 C가 나와야 되고 D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A, B, E, D, C까지. 자, 그럼 C도 나왔고 D도 나왔고 E도 나왔으니까 이 세 번째 자리가 끝났어. 그럼 누굴 바꿔야 돼? B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A, C로 출발하면서 B, D, E. 그 다음이 A, C, B의 E, D.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 E, D, C, B, A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흐름인지 잘 봐봐. 이 6개를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B에서 바뀌었기 때문이야. A, B까지는 그대로 고정되면서 요 남은 3개 있죠. 얘 3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6가지죠. 그래서 6가지가 나왔단 거야.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얘네들을 안 썼다고 치고 만약 맨 앞자리가 A로 시작하는 애가 제일 먼저 나오겠고 B, 그 다음에 C, 그 다음 D, E 이렇게 맨 앞자리가 시작되는 애 나오겠는데 A가 맨 앞자리에 오는 가지수는 나머지 4개가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죠? 4패까지인 24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 말은 여기도 24가지가 나오고 24가지, 24가지, 24가지 결국 총 몇 가지예요? 120가지가 나오는데 그 120가지라는 건 결국 요 A, B, C, D가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되겠지. 그래서 그 120가지가 총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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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로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 의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문제에서 C, E, B, D, A는 도대체 몇 번째 오는지 구하세요 그랬거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A로 시작하는 애들이 총 24가지, 4패까지가 나오죠. B로 시작하는 애들도 24가지가 나와. 그럼 벌써 48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애인데 얘는 다 세버릴 수가 없는 게 그 중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C도 CA로 시작하는 애가 있겠죠. 그 다음에 C, B로 시작하는 애, C, D로 시작하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얘란 말이야. 그럼 얘네가 몇 가지씩 나오죠? 3팩, 3팩, 3팩이니까 8개, 8개, 8개가 나오겠지. 그럼 드디어 C2가 나오는데 얘도 다 셀 수가 없는 게 얘가 그 중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럼 C2 다음 누구예요? A겠죠. 그 다음이 B일 거야. 그치? 근데 A 다음에 여기가 2개가 일렬로 나가니까 2팩까지인 2가지가 나오겠고 그럼 여긴 2가지니까 그냥 써보자. C, E, B 다음에 남은 문자 A와 D 중에서 A, D가 먼저겠죠. 그 다음이 C, B, D, A일 거야. 그럼 도대체 얘가 몇 번째냐 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나와요. 그럼 48개 얘네가 24개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72개야. 근데 얘가 2개가 더 있어? 그럼 이렇게 더하니까 여기가 74. 그럼 얘가 75번째지. 그럼 얘가 몇 번째라는 거야? 드디어 76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계산 실수인가? 48, 24, 72. 뭐야? 이게 왜 D가 됐죠? 선생님 잘못 적었다. 미안. 다시 해보자. 자, 다시. 자, A로 시작하는 애들 24개, B로 시작하는 애들 24개, 그 다음 C로 시작해서 A로 시작하는 애들이 맞는데? 8개. 왜 8개야? 미안, 3팩 6개죠? 아하, 그러면 C, B가 6개, C, D도 6개. 그러면 C, E 중에서 A로 시작하는 애가 2개, C, E 중에서 B로 시작하는 애가 A, D가 먼저 나오고 DA가 먼저 나오는데 얘가 8개여서 차이가 났구나.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럼 48이고 얘네가 18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66이 되죠. 그럼 얘랑 더하니까 68이 되고 69번째, 그럼 얘는 몇 번째? 70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자, 사전식 배열을 냈을 때 100번째 오는 건 누구냐, 문자 나열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A가 24가지, B로 시작하는 애들도 24가지, C도 D도 24가지야. 그럼 더해서 100이 될 때까지 계속 가주는 건데 이렇게 더해서 96까지니까 앞으로 몇 개만 더 가면 돼? 4개만 더 가면 되겠죠. 그럼 2에서 누구? A로 시작하는 애가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애가 나올 건데 그 나열 2가지가 나와서 이제 2개만 더 가주면 되겠다. 그럼 누구예요? A 다음 누가 와야 돼? C가 오는 경우겠죠? 그 다음 B, D겠고 마지막이